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이루어진 첫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지난 10에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45%, 민주당 31%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5%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10%포인트 급락을 했는데요. 과연 민주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 주 만에 지지율이 10%가 급락했을까요? 지난 9일에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말실수로 국민들에게 웃음을 줬다면 11일에 열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의 발언 때문이죠.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신규 사업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준비 안 된 무능한 국민에게 이건 고통입니다. 이후 유 의원은 1시간 뒤에 준비 안 된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이다는 발언을 하려 했으나 준비 안 된 무능한 국민에게 고통이다라고 잘 못 말했다고 정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유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냐 라는 식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설령 말실수라 해도 청문회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까지도 페이스북에 유 의원의 발언을 지적했죠.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삼선 중진 의원인 박완주 의원을 제명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박완주 의원이 당내 성비위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박 의원은 피해자에게 의원 면직을 시도한 사실까지 밝혀져 더욱 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의원 면직을 하려면 당사자의 서명이 들어간 사직서가 필요한데 박 의원이 사직서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대리 서명을 받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2021년 연말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라며 피해자는 자체적으로 사건 해결하려 했으나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4월 말경당 젠더신고센터로 신고가 들어왔고 비대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 심각성 확인했고 오늘 박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성비위 조사와 징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0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겪었던 민주당이 2년 만에 다시 더듬어만 진당 신드롬에 휩싸이면서 6월 지방선거의 악재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민영배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므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변경하는 꼼수 탈당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는데요. 9일에 진행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민 의원은 자신은 민주당을 위장탈당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관련 발언을 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위장탈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뭘 위장탈당을 했습니까?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을 했잖아요. 이렇게 위장탈당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을 했었는데 최근 광산을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무소속 신분으로 민주당 지방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두고 위장탈당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위의 사실들을 지적하며 민 의원의 꼼수 탈당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로지 민주당의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광주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임이 온 천하에 밝혀졌다면서 민 의원은 본인의 소속이 어디인지 똑똑히 밝히라라고 요구지만 민 의원 측은 탈당과 선거운동은 별개라며 선거운동은 당 소속과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주간 일어났던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살펴보았는데요. 위의 사례들을 보니 지지율이 10%나 떨어진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대표해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내로남불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